안녕하세요. 원리 확률 통계 이원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주제가 사뭇 많이 달라졌습니다. 표본 평균들의 분포와 추정해서 표본 평균들의 분포, 중심근간 정리 나오고 그러는 부분이 있죠. 그것과 추정, 신뢰구간 추정하는 것까지를 뭉뚱그려서 합해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표본에 대한 이론적 이해라고 할까? 이게 통계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가 좌우되는 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통계학을 진짜 배우게 될 기회에도 매우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표본에 대한 이론적 이해, 타이틀이 그렇죠. 표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교재도 또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결국은 이 표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설명을 해보죠.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의 자료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은 전에도 뭐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모집단은 수많은 값들이 모집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값들을 일단 모르는 값들이죠. 변수 x라고 표현하자. 그러니까 모집단은 곧 x입니다. x. x는 무슨 x? 확률 변수 x. 그래서 x라고 표현을 하면 확률 변수는 아무튼 어떤 분포를 합니다. 예? 어떤 분포를 가자. 확률 변수는 항상 어떤 분포를 한다. x는 fx라는 분포를 갖는 거고, y가 있다면, y라고 표현을 한다면 y는 fy라고 해서 확률 분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집단 전체에 대한 수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의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해서 표본을 얻는 거죠. 그 표본을 확률 변수로 표현하겠습니다. x1, x2, xn 대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표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표본을 이해해야 통계학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얻어진 값들 x1, x2, xn은 n개의 값 표본이죠. 이게 우리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표본은 이거야. 예? 모집단에서 표본을 1000개 얻었다, 100개 얻었다, 뭐 20개 얻었다, 30, 21, 26, 33 이렇게 해서 몇 가지? 27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 요 개수가 n이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x1, x2, xn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스몰 레터로 소문자로 표현했을 때 그걸 우리는 이제 표본 값, 사실은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표본 값들을 얻은 거죠. 근데 그 표본 값들을 얻기 이전 단계의 표본,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 x1, x2, xn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또 한번 그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표본을 확률 변수로 이해하자. 중요한 겁니다. x1, x2, xn이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실사 단계, 어떤 조사 단계예요. 조사 단계를 거쳐서 어떤 구체적인 값들을 얻게 된다. x1, x2, xn. 이건 구체적인 어떤 관찰 값들이에요. 예, n개의 확률 변수들의 측정된 값들이야. 그러니까 대문자고 소문자고 다른 거죠. 예, 소문자는 어떤 값입니다. 대문자는 확률 변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사실 x라는 거를 뭐야? n개. n개 얻은 게 표본이에요. 예? 그런데 xxx 이러고서 여기다가 뭐 n개 이렇게 씁니까? 예. 그래서 밑에 하첨자로 1, 2, n이라고 표본의 크기 n이라고 써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첨자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x1, x2, xn이 확률 변수 n개가 IID fx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뭐 몰라도 됩니다. 요 밑에 또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여기 IID라고 표현한 거는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의 약자. 그래서 IID 따서 IID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예, 뭐 어려운 표현, 어려운 노테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첨자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1, 2, 3, 4 n 하첨자는
표본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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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 전부 다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무슨 분포? 모집단의 분포, x의 분포를 한다. 여기는 i가 없어요. 예, 아이덴티컬리. 또 독립적으로. 자, 여기 표본인데 표본은 독립적이라는 거에 동의합니까? 예, 이건 완전 그냥 전제하는 거야. 표본끼리는 서로 독립해요. 이 값이 이 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받지도 않아. 표본끼리 뭐 표본 값이라고 해도 돼요. 표본 값들끼리 서로 관계가 있으면 이건 큰 문제고 통계학 이론 전개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통계학에서의 전제가 이것들이 자, 또 여기 썼어요. x1, x2, xn들은 각각 독립이고 독립이어야 돼. 표본 값들이 똑같이 fx 분포를 한다. 이건 x의 분포. 그러니까 하점자는 단순히 표본임을 나타낼 뿐이야. 1, 2, n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표본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밑에 하점자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x, x 이거 n개가 있는 게 표본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렇게 쓰면서 뭐 어디 적게도 그렇고 책에도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점자를 붙인 거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표본 이걸 대상으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을 n으로 나누면 뭐예요? 평균이죠. 그럼 이게 대문자로 확률 변수로 표현됐으니까 x 바도 확률 변수로 표현하는 거야. 대문자가 되고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는 뭐예요? 분포예요. 어떤 분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껏 됐죠? 예, 이거 분명히 알아두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모수와 통계량. 우리 이제 모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파라미터입니다. 모수는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는 값을 모수라고 불러요. 통계량은 표본으로부터 구해 놓은 어떤 것을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 이제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집단이 x1, x2, xn 캐피탈 N입니다. 굉장히 큰 수죠, 캐피탈 N은.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그거야. 여기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 모르는 값들이죠. 그래서 이 값이 x1이야. 여기도 x2.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10만이면 x 10만. 예? 10만 개 모집단이 있는 이 모르는 값들을 어떻게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통계학이니까. 예, 이 부분부터가 이제 진짜 통계학입니다. 앞에 확률 변수도 뭐 통계학의 일부지만 여기서부터가 엑기스 코어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집단에 이 값들의 무수히 많은 값들의 평균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걸 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걸 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뮤라고 표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 뮤라고 표현하자고요. u의 앞에 꼬리가 있는 형태. 예. 그리크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입니다. 예.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 존재해. 분산. 네? 평균 뮤도 모르는 거고 시그마 제곱도 모르는 값이에요. 예, 시그마 제곱이 존재해. 분산이라는 것은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야. 이 자료들이 어떻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 넓게 퍼져 있는지, 좁게 퍼져 있는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이걸 나타내주는 척도가 여기 분산입니다. 예, 분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 겁니다. 분산. 예. 그래서 이런 모르는 값들을 우리는 뮤도 모르고 시그마 제곱도 모르죠. 이걸 파라미터 모수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집단에 관련된 모르는 값을 모수라고 부른다. 이 모수들을 이제 어떻게 알아보려고 통계학 배우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표본이라는 걸 얻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변수로 x1, x2, xn을 얻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x1의 값이 구체적으로 관찰값으로 스몰 x1, 스몰 x2. 이건 자료지요. 스몰 xn을 얻게 된다. 이것도 우리가 표본이라고 불러. 이걸 표본이라고 안 부르는 게 아니라 표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도 표본으로 불러요. 구체적인 값들이 관찰값들이 n개 있으면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것들 다 합해서 n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죠. 그렇죠?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상하게 또 우리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확률 통계 과정에서 S 제곱 이야기가 안 나와요.
S제곱은 xi 빼기 x바의 제곱을 n-1로 나눈 겁니다. 1부터 n까지. 예? 실제로 계산된 통계. 이건 실제로 계산된 통계값이고, 값들이고,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조금 아까 그랬죠? x바도 확률 변수가 되고, 이것도 확률 변수가 돼. S제곱. 대문자 S제곱. 이건 뭐야? 예? 똑같죠? 밑에 쓴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크기만 대문자로 쓰면 돼. 안에 1부터 n까지. n-1. 예. 그러면 이건 확률 변수야. S제곱. X바, X제곱 전부 확률 변수에서 어떤 분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이제 어려우니까 이걸 하려면 또 다른 분포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S제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이 S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이제 분산,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것도 조금 그냥 별로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시그마 제곱은 주로 그래서 몇이다라고 주어지거나 이런 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X바, 표본 평균 X바, 확률 변수라고 그랬어요. 분포한다고 그랬어요. 요거의 분포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는 없었나요? 예?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뮤라고 있습니다. 뮤에 대한 통계량 중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자주 쓰는 것이 X바가 된다. 그 X바라는 통계량에 구체적으로 얻어진 관찰값으로서 계산된 X바는 스몰 레터로 쓴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네. 자, 분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분산은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 분산. 자료가 얼만큼 퍼져 있는지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은요, 우리 실제 표본값들 가지고 있을 때 x1, x2, n개가 있다. 관찰값이에요. 실제 관찰된 값들, 구체적인 값들이라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x바가 계산돼서 나오죠. 뭐 65든지 108이든지 얼마가 계산돼서 나오죠. 각 값에서 x바가 있으면 여기 쭉 x값들이 있어. 수직선에다가 점을 찍었다. 크게 순서 뭐 이렇게 찍으면 자연히 크게 순서죠. 그래서 x바가 여기야. 예? 평균. 그러면 각 값에서 여기까지 평균까지를 뺀 거. 요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평균을 뺀 거. 이쪽에서 x바보다 작은 값들에서 뺀 거는 편차값이 마이너스고. 그렇죠? 마이너스고. 요걸 편차라고 부른다고 다들. 예. 이쪽에서 뺀 거는 플러스야. 그래서 편차들의 합은 0이야.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편차 xi 빼기 x바. 요거는 시그마 xi 마이너스 n. 여기 i는 1부터 n까지예요. nx바. x바는 n분의 시그마 xi니까 이게 0이 된다 이거야. 예? 편차들의 합은 0이야. 그래서 편차들 가지고 뭐 평균을 구하고 이래봤자 0이고요. 요것만 가지고는 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한 게 분산이에요. x1 빼기 x바 제곱해. x2 빼기 x바 제곱해. xn 빼기 x바를 제곱한 것들을 전부 합해서 평균하면 뭐예요? 이거 더한 개수가 몇 개? n.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눈다고. 예? n-1로 나눠. 지금 여기서부터 표본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값을 얻었을 때 분산 값은 이런 식에 의해서 구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값들이니까 S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 n-1, 왜 n이 아니고 n-1인가? 요걸 자유도라고 합니다. 통계학 이론에서 이제 왜 n-1로 자유도로 나누어야 되는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유도라는 게 뭔가? 나중에 이후에 통계학을 배울 때라도 필요한 것 같아서 요 자유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쉬운데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유도하고 넘어가죠. 자, 자유도라는 건 degree of freedom이야. 독립적인 것들의 개수를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라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표본값이 x1, x2, xn이 있어. 이것들은 서로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독립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유도가 몇 개입니까? 몇 개? n개. 그렇죠? n개야. 그런데 여기 분산을 구할 때 보니까 x1 빼기 x바, xn 빼기 x바 이런 것들을 편차들을 제곱했단 말이야 여기에. 그럼 여기 이것들의 독립적인 것들의 개수가 얼마냐 몇 개냐 그 이야기거든요. x1 빼기 x바, x2 빼기 x바, xn 빼기 x바 이렇게 n개 덩어리를 볼 때 빼기 x바가 들어가 있어요. 요것들 중에서는 n개지만 n-1 개만 독립적으로 정해질 뿐이야. n-1 개만 독립이고 나머지 한 개는 자동으로 n-1 개가 결정이 되면 마지막 거든 하여튼 이것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x바 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x바 값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이해 확실히 못했죠? 그렇죠? 여기까지인데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x1, x2, x3 세 개가 있다고 그래. 예? 표본이 세 개야. 자유도는 3이야. 그런데 x1 빼기 x바, x2 빼기 x바, x3 빼기 x바 요것도 덩어리가 세 개인데 여기서 이제 자유도가 얼마나 되나 보자고요. 자, 6 빼기 4 이렇게 임의로 그냥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정한 겁니다. 네? 의심하지 마세요. 3 빼기 4 이거 어떻게 써요 지금? 내가 독립적으로 정했어. x1은 6이고 x바는 4라고 그러고 x2는 3이고 x바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4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x3는 네? x바가 4니까 12 빼기 이거 두 개 합 9 3이죠.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이거 마지막 이거는. 그렇죠? 이건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려. 자, 100 빼기 200 여기서 400 빼기 200이라고 그랬어. 예? 뒤에 거를. 그러면 요건 뭐가 돼요? 요건 x2는 이를테면 예? 100이죠? 100 빼기 200. 왜냐? 표본 평균값이 200으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 개 하면 합한 거는 600이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합이 500이니까 이거 x2는 자동으로 100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 어떤 예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해보세요. 여기서 독립적인 것의 수는 자유도는 3 빼기 1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n-1이 자유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유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수능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차라는 개념, 퍼짐의 정도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분산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조금 아까 그 S제곱은 이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표준 편차는 뭐냐?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야. 그래서 모집단의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하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야.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모집단 시그마 제곱에 대한 거는 표본에서 이렇게 구해질 것이고 시그마는 이렇게 구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루트만 단순히 씌운 겁니다. 네? 표준 편차는. 왜 그러면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는가? 똑같은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예요. 근데 왜 분산도 쓰고 표준 편차라는 용어가 왜 나오나? 궁금하죠? 예? 그거는 단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의 문제야. 둘 다 정확하게 똑같은 정보를 줘. 분산이 16이면 표준 편차 4야. 그렇죠? 표준 편차가 3이면 분산은 9야. 그러니까 분산을 하나 표준 편차를 하나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정보를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 그래서 차이점. 그러나 분산도 쓰고 표준 편차를 쓰는 이유. 단위가 다르다야. 자, 이거는 이 x1을 명이라고 그러죠. 몇 명. 그러면 평균도 당연히 명이죠. 몇 명. 그러면 몇 명 빼기 몇 명 제곱하면 단위가 뭐예요? 명의 제곱이야. 명의 제곱. 그렇죠? 네.
이 단위가 S제곱의 단위가 명의 제곱이라고. 명의 제곱. 인원수를 세는 명의 제곱. 그런 단위 아십니까? 몰라. 저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추상적이야. 분산은 측정 단위의 제곱이라는 추상적인 단위를 가자. 표준편차는 측정 단위와 같은 단위를 가자. 그런데 이거는 단위가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니까 이제 명이 된다는 거예요. 몇 명? 5명. 감이 잡히죠? 얼마나 되나? 예? 7명.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7명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예, 퍼짐의 정도가 7명이다. 예, 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퍼짐의 정도가 몇 명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표준 편차도 필요한 거예요. 같은 단위. 관찰값들의 측정 단위와 같은 단위를 갖는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 편차도 필요해. 그런데 그럼 표준 편차만 쓰지 왜 분산은 왜 자꾸 용어가 왜 나오나? 예? 표준 편차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반면 나쁜 점이 있어. 뭐가 나쁩니까? 루트를 가지고 있어. 예? 아내가 7이면 루트 7, 표준 편차가 7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루트는요, 더군다나 이론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루트 7 뭐 계산해버리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또 딴 것들 이렇게 갖고 보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를테면 분산이 7, 이 집단의 분산은 7, 저 집단의 분산은 4면 두 개를 합하면 11 이렇게 나눠지는데 루트 7 더하기 루트 4. 이건 또 2가 돼버리네요. 예, 아무튼 이게 루트 11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면에서 분산은 이론 전개를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표준 편차는 이론 전개가 어려워서 이론 전개할 때는 분산이라는 거를 쓰고 어떤 실제로 어떻게 그 크기로 나타내야 될 때는 표준 편차를 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조금 아까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예,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알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X바가 있죠. 확률 변수라고 했어. 그럼 확률 분포를 해. 그리고 이거에 기대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에 기대값을 구해보자. 여기 구했습니다. 기대값의 응용이라는 부분에서 여기 이거 모르면 여기 기대값의 응용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서 복습 좀 해야 됩니다. 기대값 X바 그대로 여기 집어넣었어. 그러면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 n분의 1 기대값 x1, xn이야. 그리고 이것들을 다 각각 괄호를 풀어서 기대값 부호를 붙일 수 있어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x1은 뭐예요? 예? 뮤야. 이 x2는 뮤야. 이거 조금 아까 서로 독립이고 똑같이 분포한다라는 그거. 이게 x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까 그랬죠? x1, xn 이렇게 표본을 우리 표현을 하지만 요 하점자 1, 2, 3, 4에는 그냥 단순히 표본을 나타내는 자릿수 이런 개념이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뮤, 이것도 뮤. 그래서 뮤가 n개 합해져서 n분의 n뮤, 뮤가 된다. 표본 평균들을 평균하면 몽땅 큰 덩어리 모집단의 평균이 된다.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표본은 이렇게 얻어질 수, 이렇게 얻어질 수, 이렇게 얻어질 수, 무수히 많은 표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얻어진 표본 평균들을 다시 평균하면 이거 전체 평균이 된다. 그 이야기야. 자, 분산. X바의 분산. X바의 분산.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것도 그 기대값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가 있어. 자, 기대값 X바의 분산은 기대값 X바 빼기 그의 분산. X바의 분산. 미안합니다. 그의 평균. X바의 평균. 앞에서 구한 뮤. 해서 제곱해서 기대값 구하는 거죠. 그러면 X바를 다시 이렇게 풀었어. n분의 x1 더하기 xn까지 빼기 분자로 올리면 n뮤. 그래서 뮤가 n개 있으니까 전부 다 나눠줬어. x1에 뮤 나눠주고 xn에 뮤 나눠주고. 요건 뭐예요? n제곱. 앞으로 나가죠? 그렇죠? 기대값 앞으로 상수니까 n제곱분의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이 제곱을 이것들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요거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렇죠? 또 2배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ab 뭐 2ac 2bc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뒤에가 전부 다 나왔어요.
예? 여기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대값을 또 붙였어요. 다 괄호 안으로 기대값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엇갈려 곱한 부분, 이 부분들 크로스 프로덕트 항, 엇갈려 곱해진 항들에 대한 기대값은 전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x1, xn이 뭐라고 했어요? 서로 독립이라고 그랬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대값들이 전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제곱분의 이건 0000이고 시그마 제곱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시그마 제곱이죠. 그렇죠? x1 빼기 뮤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이거 생각하지 말아라. 1이라고 그런 거. n이라고 붙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시그마 제곱들 n개가 분자의 있으므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n분의 시그마 제곱.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것은 외우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간단하니까 이 정도야 또 외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알고 외우는 거하고 이해하고 외우는 거하고 모르는 채 외우는 거하고는 그 맛이 다르죠. 여기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텀에 대한 것들 x1, x2, xn이 서로 독립이고 똑같이 fx를 한다. 이거 정말 제대로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xy, xy 이제 결합 확률 분포인데요. 결합 확률 분포가 각각의 한계 확률의 곱으로 표현될 때 xy는 독립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0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결합 확률 분포 간단히 앞에서 다뤘었는데 우리 이제 확률 부분에서 결합 확률을 또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 조금 더 이 부분이 명쾌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